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단백질 필요하거든요. 산양류 단백질 좋은 거 아시죠? 특별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조선제약에서 내놨습니다. 최고급 산양류인데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50% 파격 할인합니다. 080-710-5555로 전화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엄선해서 애국기업 그리고 좋은 제품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지금 뭐 민주당이야 그것은 뭐 그럴 거고 그놈들이야 뭐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우파가 이 저 국민의힘이 우파 애국 시민들한테 그 만족감을 못 주고 있어요. 만족감만 주고 배신감만 주고. 예, 저희가 토요일 날 사실은 그 국민의힘 네. 그 집회에 갔다 왔는데요. 그 집회는 이제 김상진 대표가 좀 국민의힘 집회. 예, 집회.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당사 국민의힘 앞에. 집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국민의힘 깜짝 놀랐네. 난 국민의힘하고 같이 집회. 그렇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국민의힘 규탄 집회. 네, 규탄 집회. 네, 그렇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 국민의힘 규탄 집회 갔다 그렇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뭐냐면 거기 지금 역사 지금 논쟁, 역사 전쟁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거쪽 하는 이 얘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라든지 김구라든지 4.3 사건, 예,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예. 뭐 그다음에 또 이제 태영호 그렇지, 김지원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가 계속해서 이제 또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분탕질에 대한 징치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하방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계속해서 상방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고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실상 진짜. 그거를 제가 또 이제 그야말로 혼쭐을 내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우파를 아우르는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갈라치기 하고 오히려 쳐내려고 하고 이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오죽했으면 김상진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삼각지에서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상진하제. 예, 상진하제. 지금 김상진 대표가 오죽하면 국민의힘 앞에 당사에 가서 국민의힘을 규탄하겠습니까?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예. 규탄해야지 거기. 지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김기현 체제에 더 이상 기대를 걸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저번에 19일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네, 그러다가 연기해 버렸더라고.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김기현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뭐 4.19 혁명 기념 어쩌고 하면서 그럼 뭐 진짜 몰랐나?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4.19 기념 앞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술 약속이야? 그럼요. 전직 대통령이고 우파의 어른인.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는 걸 그렇게 날짜 그런 거 잘 모르고 했다고. 그리고 또 대구 가는데 뭐 2박 3일 걸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퇴짜 맞았다. 퇴짜. 예, 거의 뭐 정통한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오시지 말라라는 쪽으로 얘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당 대표가 그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방문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다 의사 조정을 그럼요. 해요, 날짜 이명박 대통령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문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자기 쪽에서 연기를 시킵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자기 쪽에서 연기시켰으면 그건 진짜 배은망덕의 그렇죠. 파렴치에 뭐 그럼요. 욕 더 먹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퇴짜를 맞았다는 건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짜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그야말로 박근혜 를 갖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그 뭡니까 억울하게 이제 그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명예 회복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명박 일파라고 그럴까, 이명박 대통령 그 개파라고 그럴까, 개파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친이계. 친이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장제원도 뭐 장제원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있지, 뭐. 그런데 지금 친박계는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죠.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소외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영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동아사에 말이죠. 유영하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로 볼 때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영하가 이제 뭐 국회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건 상수라고 지금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예, 하여튼 이제 욕심 부리면 안 네, 돼요. 그렇죠. 개인적인- 유영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돼요? 그런 짓도 근데 만약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그래도? 하시면 안 돼. 그래도 그건 안 됩니다. 유영하 나오면 안 된다. 유용한 나오. 그러면 지금 또 최경환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건 이제 친박계인데 그거는 이제 나와도 되지. 그 사람들은 유영아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면 이용했다는 그게 되니까 진정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쪼그라들어요. 나를 그러면 이 명분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뭐 변호하고 보좌했으니까 이 사람 한번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말하면 국가의 그 지도자 거룩한 그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그 여기 조무래기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금 하는 그거 같이 애들 되려고 공천권 뭐 이게 아. 뭐 내가 하나 누구 꼬집게 네.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니까 완오브 정치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상징적인 우파의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유영아도 욕심을 버려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유영하에 대해서는 네, 유영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경환이나 이런 친박계 나가는 거는 그건 우병우나 괜찮아. 이런 사람들 상관없다. 그거 살아서 돌아오라. 어. 이건 좋은데 유영아는 또 이게 달라. 지난번에 또 그래서 또 안 됐잖아 또. 그래서 최경환이 뭐 지금 경주 쪽 아닙니까? 뭐 경주에서 그건- 움직이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예. 그다음에 뭐 우병우도 또 나오려고 동화 아닙니까? 나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몇 사람만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친박계도 많지 않습니까? 친박계가 다들 민병우 같은 경우도 뭐 친박계라고 볼 수 있나요? 거기는 이제 뭐좀 달라. 민경우. 예, 민경우. 아, 그건 뭐좀 다른데 하여튼 뭐 좀 다르지만 예, 어쨌든 좀 간에 다르죠. 예. 이정현 이런 분들 이제 이정현. 친박계라고 볼 수도 있는 친박계죠. 거고 그래서 친박계가 이제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친박계는 이제 하나의 뭐 친박계라고 치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파 신당이 출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친박신당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파 신당이 출연한다. 저는 출연한다는 쪽에 저는 우파 신당이 출연하는데 거기에 친박계하고 미묘하게 합친다든지 가능성이 이러면 폭발력이 좀 폭발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영주 변호사님, 자유민주당이죠.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혁명 21에 황장수 대표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자유당의 손상윤 또 대표도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 황교안 대표도 또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이 자유우파가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건 뭐 똑같습니다. 다 전부 다 똑같았고, 그러면 방법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힘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힘이 지금 뭐 산토끼 잡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집토끼를 놓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집토끼라고 하는 그야말로 애국 시민들, 광화문 세력들, 그다음에 정통 보수 세력들 여기를 갖다 홀대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산토끼도 물론 잡아야 되지만 집토끼를 먼저 잡아놓고 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책으로 산토끼를 잡으면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정책으로 산토끼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그야말로 욕되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오히려 집토끼를 몰아내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는 놓치고 이래서 국힘이 그야말로 폭망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봉규 TV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적나라하게 지금 현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 또 중도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책으로 잡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걸로 잡는 것인데,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도표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좀 예. 만나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강신업 변호사.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국힘당이 아닌 이제 밖에 있는 범보수 범보수파. 서로 이제 각 파인데 각 파들이죠. 그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다 뭉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는데, 뭉치겠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악의 역할을 하려고 이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뭘 하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다 왜 뭉칠 그러냐면, 수 있다. 예, 다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 세력과도 다 뭉칠 수 예, 있다. 뭉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국힘당의 일부하고도 뭉칠 수 있다. 예, 묻을 수 있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제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요새 또 좀, 이제 상당히, 지금 국힘으로 공격을 받고 공격을 있지. 받고 계신데, 물론 정광훈 목사님은 신당을 이제 창당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상황을 보겠다는 상황을 거예요.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왜 그 국힘 가입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힘 함께 가겠다. 여기서는 스탠스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왔어요. 뭐냐면 네. 이제 국힘하고 결별하겠다 그러다가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국힘당의 당원 가입 캠페인을 통해서 끝까지 갔다가 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힘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겠다는 변화시키겠다. 거죠. 그런데 그리고 뭐 내건 게 이거예요. 공천권 너희들이 휘둘르지 말고 당원에게 줘라. 그거 관철시켜라. 그걸 관철을 못 시키면은 이제 국힘하고 결별하겠다는 거니까 파선은 바로 그겁니다. 공천권을 당원들 지난번에 왜 예. 이준석께 딱 예, 떨리듯이 예. 100% 예. 그렇게 하면은 전폭적으로 밀겠다는 그런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딴소리 했지. 딴소리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공격하는 소리 했지 않습니까? 완전 지네들 뭐 우리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공천권 자기네들이 갖겠다는 아니 거예요. 입 지금. 닫으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입 닫으라는 말까지 그렇기 했어요.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광훈 목사님도 결국은 나중에- 결대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국힘의 대한정당. 그러니까 국힘은 국힘대로 니들이 의석을 얻고 니들한테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 우리도 우리대로 자유우파의 어떤 의석을 얻겠다. 그래서 합해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닙니까? 뭐 때로는 단일화하고, 때로는 단일화하고, 때로는 뭐 연합공천을 하고, 연합공천을 하고 네, 그런 뭐 식으로 방법은 얼마든지 네, 그런 있다는 방법이 거죠. 있죠. 그래서 우파 신당의 지금 출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우파 신당이 출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친박 그 얘기부터 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우파 신당에 간접적으로라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흘러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의 예방을 흔쾌히 받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럼 흔쾌히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건강 문제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당대표가 선출이 돼가지고 온다는데 아니 무슨 뭐 건강이 뭐 아주 뭐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잠깐 보는 건데 이거는 받지 않은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럼 받지 않은 거는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치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보수 우파 정당들과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야말로 연대 내지는 연합하는 그런 우파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저의 생각은 어떠냐? 저는 그것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뭐 분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의당이라는 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차마 찍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을 찍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차마 찍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마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가 배신했다든지 그런 사람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체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하고 있는 뭐 태영호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징계 시도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을 펴지 못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차마 찍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우파 신당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 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힘을 합치면 공천할 때부터 그러면 국민한테 그 공천권을 돌려줘가지고 연합공천을 하든 연대공천을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뭉칠 때는 뭉치고 또 뒷파티다 할 때는 나눠질 때는 나눠지고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보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유우파의 성공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우파의 총선 승리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파 신당이 탄생할 수 있고 탄생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조짐이 있다는 네. 건데 예. 이제 뭐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네. 이제 전광훈 목사의 제안을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받아서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 네. 책임 당원들이 가져서 그 각 지역에서 그걸 올리는데 저 정광훈 목사 세력도 이제 국힘에 합치고 아까 강신업 변호사 얘기한 여러 가지 애국 세력들을 다 합쳐서 네. 그러나 거기서 공천권은 당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진짜 아름다운 그건 거죠. 아름다운. 네. 그래서 우파가 진짜 단일화해서 당원들이 예비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뽑고 네. 그렇게 해서 200석 압승이 가능하다는 게 정광훈 목사의 논리예요. 예. 그렇게 될 경우는 200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천권을 또 당대표나 그 공관위원장이 뭐 윤심이라든가 또 갈등을 벌이고 이러면 또 이게 국민의힘이 풍지박 지난번에 4.15 총선 김용호 풍지박산 나는 식으로 네. 또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왕좌왕하다 부정선거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정광훈 목사 제안을 받아서 우파 전 단합화해서 공천권은 당원들에게 주고 당원과의 캠페인을 서로 이파 그렇죠. 저파해서 쫙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원이 뭐 한 200만 300만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예비 경선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거기서 정광훈 목사파가 이 지역에서 당선되든 국민의힘이 당선되든 그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선이고 네. 차선은 그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 네. 국힘 지도부에서 내가 당권 가졌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공천권이 있지. 예. 간섭하지 마라. 이게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별했을 경우에는 예. 우파 신당이 나와서 우파 신당이 이제 정광훈 목사 아까 여러 군데가 다 합쳐야 됩니다. 변호사가 예, 예. 얘기한 여러 예, 군데가 여러. 다 합쳐서, 예, 다 합쳐서. 아주 새로운 세력이 나오고 국힘당이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든 그렇죠. 연대를 하든 이게 세컨 초이스 그렇죠, 그렇죠. 차선책이가 예, 그렇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저쪽에서는 벌써 조국이가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근데 민주당이 무서운 게 그때 4.15 총선에서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기기 위해서 그 동작에 나경원을 꺾으려고 이수진을 내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오세훈을 꺾으려고 고민정을 내보내잖아요. 몇 가지 예인데 이런 식으로 얘들은 그야말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어떤 가능한 수를 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파는 이 나눠 먹는 걸 모르고 자기만 알고 그야말로 합칠 줄 모르고 분열하기 때문에 내가 먹기 위해서는 내가 먹으면 되고 남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면 졌지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파가 뭉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우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공천할 때 정말 여기 나가면 누가 된다. 누가 나가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을 내보내자. 우리 우파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참신한 사람을 내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러려면 국민공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당원들이 뽑는 건데. 예, 또 그렇게 안 하고 만약 지도부에서 내려꽂는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게 검사들을 뭐 대거 공천할 것이다. 물론 아니라고는 또 나오고 있지만 검사가 나온다고 됩니까? 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국이가 그 삼선 의원을 박순애 의원인가요? 그 김남국이가 가가지고 그 삼선 의원을 이기지 않습니까? 안산에서. 지금은 이 어떤 뭐를 했다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게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터넷 시대에는 그리고 유튜브 시대에는 그야말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 그럼. 어쨌든 김남국이 알려졌잖아요. 널리 알려지고 또 젊고 참신하고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는 인물들 그리고 전투력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지 이름도 전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내려꽂았다 그 전략공천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폭망합니다. 네. 예. 아이고 우파 신당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잘 그 지도부들끼리 우파의 그 각 분파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잘 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해 주길 바라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뭐 국민들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우파 신당이 나와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연합이나 뭐 단일화라든가 최선의 길이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야 우파 신당 나오면 이거 뭐 국민이 막 갈라져서 야 이거 우파 쪼개져서 이거 민주당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단일화라는 게 있고 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정광훈 목사라든가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일화가 아닌 우파 신당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주 최선의 길 아니면 차선의 길을 슬기롭게 찾아주길 기대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